경호원, 저쪽 손님, 지금 당장 매장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인 줄 아시나? 잠깐만요. 저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저는 정식으로 입장했고 구매 상담을 요청했을 뿐인데요. 저희 매장은 초고가 제품만 취급합니. 고객님이 과연 적합한 분인지 의심스럽네요. 더군다나 지금 권위 있는 다른 손님들도 대기 중이라서요. 아니, 뭘 어떻게 해야 제 진심을 믿으시겠습니까? 믿어달라고만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증명할 수 있어야 해요. 아무튼 보안 요원, 이분 신원부터 다시 확인해 주세요. 주말 오후 서울 중심가의 유명 백화점 1층에 위치한 하이엔드 주얼리 숍은 평소보다도 한층 더 분주해 보였다. 샹들리에 불빛이 반짝이는 매장 안은 고급스러운 음악이 흐르고 매장 직원들은 순금 장식이 된 진열장들을 점검하며 바쁘게 돌아다녔다. 그러나 그 번잡함도 한순간 매장 한가운데서 직원이 소리치자마자 주변이 쥐 죽은 듯이 조용해졌다. 일대의 시선이 순간적으로 한 사람에게 쏠렸다. 아까부터 눈에 보이던데 저분 완전히 무시당하고 계시잖아. 그러게 말이에요. 뭔가 좀 이상해. 저 사람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는 거지? 혹시 가짜 신분으로 고가 제품을 보려고 하는 거 아닐까? 아까부터 카운터 직원이 계속 의심하는 눈치였잖아. 그런가? 근데 옆에서 한참 기다리던 사람들도 다 그분을 밀쳐내고 먼저 상담받던데. 요이, 그건 너무 심하지 않아요? 글쎄요, 우리야 그냥 구경하러 온 거긴 하지만 저러는 건 좀 보기 불편한데. 시선을 느낀 해당 직원이 날카로운 눈길을 보내자 수군대던 사람들은 목소리를 낮추었다. 그 사이 보안 요원까지 다가오면서 상황은 더욱 긴장감이 감돌았다. 고객님, 여기 계신 매장 담당자분이 고객님 신원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전 이미 제 이름도 연락처도 다 적었고 심지어 상담을 위한 예약까지 해뒀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러면 저도 곤란한데요. 전 정말 여기서 제품을 구매하려고 왔고 이미 이곳에서 상담한 적도 있습니다. 점원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이봐요. 그런 식으로 말씀만 하면 누가 믿습니까? 우리의 고객층은 전부 VIP 중에 VIP들이에요. 마음 먹고 오신 거라면 재정 증명도 가능할 테고 또 매장과 오래 거래해온 경력이라도 있나 보죠? 저는 그런 서류 준비는 따로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만 그럼 설득력이 전혀 없죠. 일단 보여줄 게 없으면 그냥 돌아가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아니, 제가 누구라고 명함을 내밀어야만 하는 건가요? 네, 맞습. 이 매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주변 손님 중 몇 명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슬쩍 들어 올렸다. 뭔가 재밌는 장면을 찍으려는 듯, 혹은 이런 부당한 처우를 기록하려는 듯 했다. 저거 찍는 거예요. 제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까지 난리야? 혹시 유명인 아니야? 이상하게 보안도 안 붙어 있고 혼자 온 것 같긴 한데 직원들은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분위기인데 뭔가 착오가 있나 보네. 보면 뭔가 반듯해 보이는데 무작정 쫓아내긴 좀 그렇지 않아요? 점원이 카메라 드는 손님들을 언뜻 보더니 곧 시선을 돌려 계속 높은 톤으로 말했다. 저희 매장은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닙니. 마음만 먹으면 전 세계 어디서든 최고가 보석을 구해올 수 있는 곳이에요. 따라서 아무나 들여보내서 구경만 시켜줄 순 없죠. 그러니까 제가 아무나가 아니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이름이라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 또 자기 이름 얘기하시려는 거죠. 저희가 그런 거로 고객님을 식별하진 않습. 신용카드 한도라든가 멤버십이라든가 그런 걸로 증명하셔야 해요. 보안 요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보았다. 손님, 일단 매장 밖에서 잠시 대기하시겠습니까? 상황이 좀 애매해서. 애매할 거 없습. 저 여기서 수억 원대 반지를 보러 왔습. 그리고 제 이름은 손흥민입니다. 주변이 순식간에 술렁였다. 방금까지 수군대던 사람들 중 일부가 작게 탄성을 내질렀다. 손흥민? 그 유명한 축구 선수 손흥민? 설마 진짜 손흥민 닮긴 했는데? 마스크 쓰고 있기도 하고 모자를 깊게 눌렀었으니 못 알아봤지. 우와, 진짜 벤 렌인가? 그러고 보니 체격도 비슷하고 옆모습이 좀 닮았네. 그러나 점원은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태도였다. 손흥민이라고요?
이건 또 무슨 신분 도용입니까? 손흥민 선수가 여기 혼자 올 리가 있나요? 게다가 이런 제품 사러 굳이 이런 식으로 들어올 필요가 없죠. 유명인이면 더 조용하게 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조용히 오고 싶어서 아무런 티 안 내고 들어온 건데요. 저희를 속이려는 수작으로밖에 안 보이네요. 이때 대기 중이던 또 다른 손님이 참다 못해 한마디를 거들었다. 실례지만 저분 정말 손흥민 선수 맞으신 것 같아요. 저는 해외에서도 경기 직접 보러 다녔고 특히 실물을 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도 본인 말만 듣고 어찌 믿습니까? 여긴 사기꾼들이 접근하기 좋은 곳이니까요. 아니, TV에서만 본 분인데 얼굴이랑 체격이 똑같아요. 아마 모자 때문에 잘 안 보이긴 해도 저는 확신합니다. 어머, 정말 손흥민 선수라면 이 매장이 오히려 엄청난 행운 아니에요?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침착들 하세. 아직 확실하지 않잖습니까? 유명인이라고 우기면 무조건 믿어야 하냐고요? 손흥민이 모자를 살짝 들어 올리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일단 신분증을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카드나 다른 방식으로도 증명할 수 있고요. 아니, 손님, 저희가 요청드린 건 카드 한도 증명이에요. 그런데 유명인이라고 자칭만 하고 정확한 재정 증명 없이 수억 원대 반지 상담을 한다니 솔직히 말이 안 되죠. 그 반지는 저희 부모님 결혼기념일 선물로 생각 중이라서 왓습 가격이 얼마가 되든 그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하면 살 생각입니다. 그런 식이면 고객님은 그냥 인터넷으로 대략 알아보고 VIP 라운지 통해 별도로 예약하셔야죠. 저희가 언제부터 일반 고객 안내했습니까? 그 주변을 지켜보던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심해졌다. 두어 명은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으며 중계하듯이 친구에게 보내고 있었다. 이거 인터넷에 올라가면 큰일 나겠는데. 대체 왜 저렇게까지 밀어내는지 모르겠네. 역풍 불까 걱정도 안 하나? 저 점원, 혹시 매장 매니저 아니야? 꽤 권위 있게 굴던데? 맞아요. 듣기로는 이 매니저가 아주 까다롭다고 유명하던데. 마침 그가 매니저라는 사실이 드러나듯 내부에서 다른 직원이 다가와 귓속말을 했다. 실장님, 혹시 진짜 손흥민 선수가 맞다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 저 사람은 분명히 사칭기야. 내가 몇 년째 여기서 VIP 관리했는데 손흥민 선수 같은 톱스타는 원래 다른 방식으로 구매해. 절대 이렇게 오지 않아. 그래도 혹시 모르니 매장에서 난동 피우는 걸로 영상 찍혀서 괜히 문제되면 신분도용 사기꾼으로 보여. 괜한 동정심 줄 필요 없어. 손흥민은 주변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걸 느끼며 모자를 벗고 조용히 말했다. 그렇다면 제 매니저나 에이전트에게 연락을 드려서 직접 신분 확인을 받으셔도 됩니? 시간을 조금만 주시면 됩니다. 시간은 드릴 수 없고요. 이미 몇 분 동안이나 매장 안을 어수선하게 만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도 아직 카드 한도나 공식 문서를 못 내놓는다니. 말이 됩니까? 저희가 지금 매장에서 결제를 하려는 것도 아닌데 굳이 한도 증명을 당장 해야 합니까? 상담 후 구매 의사가 있으면 결제 방식은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을 텐데요. 이보세요, 상담이든 결제든 여기서는 철저한 신분 보증이 우선입니다. 바로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이 더 큰 목소리로 가세했다. 근데 손님이 저렇게까지 이야기하시는데 굳이 내쫓을 필요는 없잖아요. 맞아요. 다른 손님들도 있는데 왜 이분만 이렇게 몰아쓰는지. 저 직원분 매장 명성 떨어뜨릴 일 있나? 손흥민이면 우리나라에서도 최고 스타 중 한 분이신데. 매니저는 신경질적으로 대꾸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가 고객을 내쫓으려는 게 아니라 절차를 따르는 중이에요. 누구나 지켜야 할 규칙이 있음. 이름이 누구든 간에. 이름이 누구든 손님이 분명 자신의 신분을 밝힐 수 있다라고도 했는데 왜 자꾸 막으세요? 규칙은 규칙이니까요.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손흥민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다시 제안했다. 매장 안에 상담실이 있으니 좀 더 조용한 곳에서 대화를 나누시죠. 다른 분들도 계시니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서로 불편해 보입니다. 내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손님이 거짓말 안 하고 싶으면 당장 여기서 신용 상태를 입증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 소속사에 지금 전화를 드릴 테니 담당자와 직접 얘기해 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소속사 번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구경하던 사람들이 한숨을 쉬며 수군거렸다.
와, 진짜 저 매니저 한치의 여유도 없네. 보통은 이쯤에서라도 혹시 모르니 하고 확인해 보려 하잖아. 나는 저런 태도가 오히려 더 수상쩍어 보이는데. 뭔가 자기 권력을 과시하는 것 같아. 맞아, 매니저가 좀 지나치네. 한 중년 부부가 참다 못해 손을 들고 말했다. 실례합니. 저희도 오늘 반지 보러 왔는데 여기서 몇 년간 VIP 혜택 받고 있음. 혹시 저 매니저분이 저렇게까지 의심하신다면 우리 부부가 중재해 볼 수 있을까요? 중재요? 무슨 소리세요? 일단 저분이 정말 본인이 맞는지 우리 쪽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로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축구협회에 지인이 있어요. 그분께 연락해서 매니저가 손을 휑 내저었다. 그냥 가만히 계세. 괜히 휘말릴 필요 없습. 여기는 제가 책임지는 공간이니까요. 하지만 이건 너무 무례하지 않나요? 혹시 정말 손흥민 선수 맞다면 맞든 아니든 증명 못하면 똑같은 겁니. 그리고 우리 매장은 누구든 허투루 못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VIP만 상대하는 곳이니까. 이때 보안 요원이 거듭 난처하다는 듯이 입을 열었다. 매니저님, 사실 손님께서 모자 벗으시고 말씀하시는 걸 보니 정말 그 유명한 손흥민 선수 같아서요. 인터넷에서 사진 검색해봐도 거의 똑같아 보입니 외모나 체격이. 인터넷 사진? 웃기시네. 그걸로 어떻게 100% 확신해요. 제 말은 당장 신분 도용으로 치부하기엔 좀 위험하다고요. 보안 요원이신데 지금 제 권위에 도전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다만 혹시나 오해가 커지면 우리 매장도 곤란해질 수 있으니 곤란해질 건 전혀 없어요. 손흥민이든 아니든 규정대로 안 하면 그냥 나가야 해요. 그때 매장 바깥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한 무리의 팬들이 유리벽 밖에서 무엇인가를 보고 손을 흔드는 듯했다. 누군가가 손흥민이 하고 부르는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마침 매장 안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집중되기 쉬웠다. 밖에 모여 있는 사람들 왜 저렇게 사오가가 넘쳐요? 이 스마트폰을 들고 저쪽을 가리키는데 저분을 보고 손흥민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라니까요. 매니저님 보세요. 매니저는 밖을 힐끔 봤지만 여전히 단호했다. 다들 착각이에요. 인기 스타 사칭하는 사람이 어딘데요? 사람들 몇 명 모아서 저 난리치는 거 쉬운 일입니다. 정말 그렇게까지 말씀하셔야 하나요? 제가 증명하겠다고 했잖아요. 증명할 필요 없어요. 나가세 전 더 이상 이분과 대화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저도 방법이 없네요. 직접 제가 소속사와 전화를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매장 문을 열고 한 방송국 리포터처럼 보이는 여성이 들어왔다. 그녀는 상황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동행한 카메라맨에게 지시했다. 잠깐만, 저기 모자 벗은 사람이 손흥민 맞아? 이거 특종이네. 그런데 왜 매장 안에선 난장판이에요? 모르겠어. 취재해봐야겠다. 카메라 켤 준비해. 이 말이 새어 들어오자 매니저가 험악한 표정으로 달려왔다. 여기 촬영 금지입니다. 방송 관계자시면 사전 허가 절차 받고 들어오셔야 해요. 오, 죄송합니. 그냥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뭐라고 웅성거리기에 호기심이 생겨서요. 조용히 나가주세. 우리 매장 정책에 따라 촬영은 절대 안 됩니다. 리포터가 슬쩍 손흥민을 바라보았다. 실례지만 손흥민 선수 맞으세요? 네, 맞습. 그런데 이 매장에선 제가 손흥민이라는 걸 믿질 않으시네요. 정말 이상하네요. 혹시 제가 본사에 연락해서 정식 인터뷰나 취재가 가능하도록 도와드릴까요? 이 상황이 너무 커지는 건 원치 않습. 그냥 조용히 제품을 보고 싶었을 뿐이라서요. 주변에서 또다시 귓속말이 터져 나왔다. 와, 진짜 손흥민 맞네. 밖에서도 알아보고 난린데. 이게 방송으로 나가면 매장 측은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을 텐데. 솔직히 나라도 당황스럽겠다. 이렇게 큰 스타가 여기에 갑자기 오다니. 그래도 너무 실례 아니야? 매니저는 얼굴이 붉어지면서도 목소리는 한껏 올렸다. 방송이고 뭐고 내 규칙이 우선입니다. 다들 나가주세. 혼란을 유발하는 행위는 금지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 매장을 나가긴 하겠습니다만 나중에 다른 루트를 통해 구매하겠습. 그래도 제가 왜 쫓겨나야 하는지 설명은 듣고 싶습니다. 아무런 서류 준비 없이 VIP 행세만 하고 들어왔다는 게 문제죠. 그리고 중요한 고객들 다 대기시키고 시선을 빼앗았잖아요. 제가 대기하고 있는 손님들 구매를 방해했습니까? 저는 순서를 기다리는 중이었는데. 어찌됐든
이런 분쟁이 생긴 이상 나가는 게 맞지 않겠어요? 손흥민은 한숨을 쉬었다. 알겠습 제가 나가죠. 대신 저는 다시 돌아올 겁니. 제 능력을 증명하고. 혹시나 아직도 이 매장을 믿고 싶은 이유가 있으니까요. 이곳이 우리나라에서 명성이 높다고 들었고 유명 선수들이 예물도 많이 맞추는 곳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매니저는 콧방귀를 뀌었다. 마음대로 하시고요. 결론은 지금은 상담 불가입니다. 손흥민은 간단히 인사하고 매장 문을 나섰다. 바깥에서 몰려든 팬들이 놀란 표정으로 그를 애워쌌다. 손흥민 선수, 어쩐 일이세요? 사인 좀 부탁드려요. 매장 안에서 무슨 일 있던 거예요? 손흥민은 담담하게 미소 지으며 팬들과 사진도 몇 장 찍어주고 사인을 해주면서도 매장 쪽으로 돌아보았다. 매장 안에서는 매니저와 직원들이 그를 쫓아냈다는 승리감 혹은 의심으로 뒤섞인 표정을 짓고 있었다. 선수님, 별일 없으시죠? 표정이 안 좋아 보이세요. 괜찮습, 그냥 살짝 일처리가 안 맞았을 뿐이에요. 매장 측이 이상하게 굴던 것 같은데, 영상으로 찍힌 것 같은데 이거 퍼지면 난리 나겠죠? 퍼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미 제어가 안 될 것 같긴 하네요. 손흥민은 차분히 걸어 나갔고 옆에서 리포터가 뒤따랐다. 선수님, 정식 인터뷰 한번 해주실 수 있으세요? 죄송합니, 오늘은 조용히 개인용 선물 보러 온 거라 그 매장 상대해서 뭐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요? 너무 무례했던 것 같은데. 일단 저는 큰 문제로 삼고 싶지 않아요. 제가 다시 방법을 찾아볼 테니 취재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대로 손흥민은 주변 팬들에게 간단히 인사한 뒤 백화점 지하 주차장 쪽으로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다. 매장 안은 그의 발자국 소리가 희미해지는 순간에도 뒤숭숭한 분위기였다. 진짜 손흥민이었네. 난 사칭인 줄. 매니저님, 좀 심했어요. 아직 확실히 모르는 겁니. 그리고 손흥민이면 어떻습니까? 규정대로 안 지키면 들어올 수 없는 거지. 진짜 손흥민이면 나중에라도 문제될 텐데요. 내가 책임질 테니까 직원들은 신경 쓰지 마세. 혹시라도 사칭 범죄일 수도 있으니까요. 며칠 뒤 매니저는 본사로부터 긴급 연락을 받았다. 어떤 민원이 빗발치고 SNS를 통해 영상이 퍼졌다는 것이다. 동시에 손흥민의 소속사 측에서 해당 매장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았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곧 사장과 본사 임원들이 매장으로 모여들었다. 매니저님, 어떻게 된 겁니까? 정말 손흥민 선수를 내쫓았습니까? 규정상 서류가 준비 안 된 분은 상담 불가였습니다. 그분은 전 세계에서 유명한 축구 스타입니. 게다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고요. 어떻게 그분의 신분을 그렇게 함부로 의심합니까? 그렇다고 규정을 무시할 순 없잖아요. 문제는 매장 직원의 태도와 응대 방식입니. SNS 영상 보셨죠? 아주 무례하고 고압적이에요. 임원들 간의 대화가 오갔고 매니저는 점점 눈길을 피했다. 하지만 저희 매장도 과거 몇 번 신분 도용 사기당해서 손해가 컸습. 그래서 저는 원칙을 지킨 것뿐. 아니, 그건 알겠는데 손님께 대놓고 사칭 범인이 뭐니 하며 내쫓는 식은 너무나 부적절함니. 이미지에 치명적이에요. 사장은 중간에서 한숨을 내쉬었다. 일단 손흥민 선수 측에 정식으로 사과해야 합니.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식을 통해 재발 방지할지 매뉴얼도 업데이트해야겠죠. 그럼 제가 직접 찾아가서 사과를 해야 한다는 겁니까? 당연하죠. 매니저님이 그날 직접 응대했으니 당사자 책임을 지셔야죠. 매니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쉽게 용납이 안 되는 듯했다. 아직도 믿기 힘들어요. 왜 그렇게 갑자기 아무런 예약도 없이 왔나 이유도 모르겠고 너무 뜬금없잖아요. 그건 손님의 자유 아닌가요? 특히나 VIP라면 예약 없이 깜짝 방문할 수도 있죠. 심지어 연예인도 아니고 세계적 축구 선수인데. 며칠 후 매니저는 본사 지시에 따라 소속사와 연락을 취했다. 그리고 여러 차례 조율 끝에 매장 측이 정중히 초대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손흥민은 조용히 다시 한번 그 매장에 들를 기회를 만들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소속사의 담당자와 함께 왔다. 안녕하세요. 일전에 불미스러운 일을 겪게 해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별로 문제를 크게 만들 생각은 없었습니다만 언론의 기사화도 되고 영상도 퍼져서 저희가 미처 대응을 잘 못했습. 규칙상 절차가 필요한 건 사실이나
응대 과정이 너무 과격하고 불쾌감을 드렸다는 점 반성하고 있습니다. 매니저가 고개를 숙이자 주변을 지켜보던 직원들도 따라 고개를 숙였다. 손흥민은 얼굴에 어느 정도 불편함이 남아 있었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 실수나 오해는 있을 수 있지요. 다만 제가 굳이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방문한 건 정말 조용히 좋은 제품을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이해합니. 저희 매장도 그런 VIP 방문이 종종 있는데 안내 절차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라도 이렇게 공식적으로 사과해 주셔서 다행입니. 그래도 제가 부모님 결혼기념일 선물로 반지를 직접 보고 싶었던 마음은 여전한데요. 가능하시겠습니까? 물론입니. 저희가 최고의 전문가를 붙여서 맞춤형 디자인 상담을 해드리겠습. 그리고 결제 방법도 편하신 대로 협의해드리고요. 이번에는 고급 상담실로 안내를 받은 손흥민. 직원들이 차와 간단한 다과를 준비해 주었다. 마침 대기 중인 주얼리 디자이너도 동석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주얼리 디자인 관련해서 도움드릴 디자이너입니. 어떤 스타일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부모님께서 결혼하신 지 30주년이 되셔서 조금 더 특별한 디자인을 원합니. 두 분의 이니셜이 들어갈 수도 있고 혹은 결혼 당시의 추억을 상징하는 요소를 접목해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아주 멋진 생각이네요. 그럼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컨셉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용 태블릿이 켜지고 여러 시안들이 등장했다. 반지의 형태, 보석 세팅, 컬러감, 각인 옵션 등을 논의하는 동안 손흥민은 메모를 하면서 섬세하게 질문을 던졌다. 원석은 어떤 걸로 하는 게 좋을까요? 제 어머니는 루비나 에메랄드를 좋아하시고 아버지는 다이아몬드라면 깔끔한 디자인 선호하시고요. 듀얼 세팅으로 루비와 다이아몬드를 함께 쓰는 디자인도 가능합니. 색의 조화나 의미도 살릴 수 있고요. 오, 그건 흥미롭네요. 두 분의 취향을 함께 녹여내는 디자인이라. 네, 그렇죠. 그리고 안쪽에 각인을 넣어서 결혼 날짜와 한두 마디 메시지를 새길 수도 있습니다. 조습, 제가 감동적인 문구도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매니저는 잠시 머뭇거리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손님, 정말 죄송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 그날 제가 보여드린 태도가 얼마나 무례했는지 영상으로 보니 끔찍하더군요. 제가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날 기분이 좋진 않았습. 그렇지만 이렇게 직접 사과하시는 걸 보니 저도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싶네요. 감사합니. 사실 제가 이 매장에서 오래 일했지만 VIP 관리라는 명목으로 지나치게 권위적으로 굴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좀 더 열린 태도로 손님을 맞이하겠습니다. 소속사 담당자가 조용히 끼어들었다. 그리고 원한다면 저희가 매장 홍보 차원에서 협력해 드릴 수도 있습. 다만 어떤 형태로든 다시는 고객 응대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내부 교육을 철저히 해주셔야 해요. 네, 본사 차원에서도 고객 응대 매뉴얼을 재정비하고 있습. 그럼에도 미숙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지적해 주세요. 그 사이 잠시 자리를 비웠던 보안 요원이 다가왔다. 손님, 아까 드시고 싶다고 하셨던 차가 준비되었습. 혹시 필요하신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 배려해 주셔서 기분 좋네요. 보안 요원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살짝 숙이고 물러갔다. 상담실 안의 공기는 얼마 전과 전혀 다른 온도로 느껴졌다. 더 이상 저기도 긴장감도 없이 서로에 대한 신뢰를 천천히 쌓아가는 분위기였다. 매장 측에서도 특별히 준비한 루비 샘플과 고가 다이아몬드 컬렉션이 있는데 한번 직접 보시겠습니까? 네, 보고 싶습. 제가 직접 부모님께 드리는 선물이니 최선의 선택을 하고 싶어요. 물론이죠. 그리고 오늘 직접 저희가 담당 디자이너와 함께 맞춤 제작 스케줄을 잡아드리겠습. 제작 기간은 한 달가량 소요될 수 있는데 스케줄이 더 필요하시면 알려주시고요. 일단 부모님께서 한국에 계시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 안에 완성 가능할까요? 네,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매니저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다 맞춰드리겠습. 정말 그날은 죄송했습. 제 편협한 판단으로 기분 상하게 해드린 점 매장을 대표해 사과드립니다. 그 사과 진심으로 받아들이겠습. 다만 다른 고객분들도 저 같은 일을 겪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모든 건 사람에 대한 신뢰에서 시작하니까요.
네, 마습 앞으로 신뢰를 더 잘 지킬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상담이 어느 정도 진행된 뒤 매장 측은 이번 일을 계기로 회사 차원의 변화를 약속했다. 임원들과 대표가 함께 회의실에 모여 공식 발표를 준비했다. 오늘부로 신규 응대 매뉴얼을 도입함니 어떤 손님이 오든 선입견 없이 최대한 정중히 모시고 신분 증명이 필요할 때도 예의를 지켜주도록 합시다. 그리고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상담 예약 시스템을 좀 더 유연하게 운영하고 또 예상치 못한 VIP 방문도 받을 수 있도록 대처 방안을 마련합시다. 홍보팀에서도 이번 일을 교훈으로 삼아 유명 인사가 오더라도 차별적이거나 무례한 태도가 없도록 홍보물에 명확히 담아주세요. 직원들은 이 결정에 대체로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몇몇은 이제야 개선되는구나 라고 안도했고 몇몇은 앞으로 더 조심해야겠다 고 다짐했다. 매니저 역시 스스로도 변화를 하겠다고 결심했다. 얼마 후 제작 일정 중간 점검을 위해 손흥민이 다시 매장을 찾았다. 이번에는 직원들이 일제히 밝은 미소로 맞이했다. 손님 어서 옷에 기다리고 있었습. 이쪽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오 고맙습. 오늘은 상황이 훨씬 편안하네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응대 방식을 많이 개선했습니다. 디자이너가 반가운 얼굴로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손님. 제작 과정 중간 결과물을 일부 보여드리려고 합니. 지금 보시는 이 루비와 다이아몬드 세팅이 결합된 반지 초안이에요. 와, 훌륭하네요. 어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고 아버지도 부담 없이 끼실 수 있을 만큼 깔끔한 느낌이고. 안쪽 가기는 어떻게 넣을까요? 결혼 기념일 날짜와 함께 간단한 문구를 말씀해 주시면 바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사랑, 30년의 동행 정도면 어떨까요? 아주 멋져요. 바로 반영하겠습니다. 매니저가 조용히 다가오며 다시 한번 인사를 건넸다.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 요즘 매장에 변화가 생기면서 제 마음가짐도 많이 달라졌습. 사실 그날 일 후에 손님께서 신뢰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걸 곱씹었거든요. 네, 모든 게 신뢰에서 시작하고 또 신뢰로 마무리되죠. 특별히 VIP만 대하는 게 아니라 모든 손님을 존중한다면 자연스레 더 많은 사람이 이 매장을 찾을 겁니다. 그렇죠. 저도 이제 진심으로 깨달았습. 사실 명품이라는 틀에 갇혀서 고객을 선별하고 우리 매장이 최고라는 태도로만 일했는데 그게 오히려 매장 이미지를 깎아먹을 수도 있다는 걸요.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이번 기회에 오히려 좋은 변화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마습 그래서 저희도 매장 전반의 분위기를 바꾸려고 합니. 고압적이거나 권위적인 응대 대신 진짜 고객의 소중한 가치를 이해하고 함께 찾는 쪽으로요. 한편 지나가던 손님들이 매장을 둘러보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다. 저기 새로 붙은 안내문 봤어요? 고객의 사연을 소중히 듣겠습니다라고 적혀 있네? 응, 그리고 상담 예약도 훨씬 쉬워졌다고 하더라. 와, 분위기 완전 달라졌다. 예전엔 너무 부담스러워서 들어오기도 겁났는데. 오늘은 응대해 주시는 직원들 표정도 부드럽고 완전 대반전이네. 손흥민은 그런 대화들을 흘끗 들으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매장 매니저와 다시 한번 짧게 이야기를 나눴다. 매장이 점점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 같네요. 네, 솔직히 그날 일로 한바탕 난리가 나서 매장이 언론이나 SNS에 시달렸습. 하지만 동시에 우리도 달라지겠다고 선언하고 진짜 행동으로 옮기니 오히려 응원하는 목소리도 늘었어요. 바로 그겁니.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만 그 뒤에 어떻게 변화하느냐가 더 중요하죠. 맞습. 제가 손님께 참 많은 걸 배운 것 같습. 그리고 사적으로도 축구를 좋아하는데 이렇게 한국의 자랑스러운 선수를 직접 뵙고 또 인격적인 교훈까지 얻다니 영광이네요. 제가 도울 수 있었다니 다행이네요. 며칠 후 드디어 반지가 완성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손흥민이 부모님을 모시고 매장에 다시 왔다. 부모님은 살짝 긴장한 듯 주변을 둘러보았다. 고가의 보석이 반짝이는 화려한 진열장과 고급스러운 내장재가 만들어내는 분위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곧 직원들이 친절하게 맞이해주며 편안하게 안내했다. 어서 오세요. 반지를 준비해 두었습. 이쪽 상담실로 들어오시면 바로 보여드릴게요. 어머, 손님 부모님이시군요.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아들이 여기서 반지를 맞춘다고 해서 구경하러 왔어요.
함께 들어간 상담실 테이블 위에는 고급스러운 벨벳 상자가 놓여 있었다. 디자이너가 신중한 손길로 상자를 열었다. 바로 이 반지입니 루비와 다이아몬드가 조화롭게 세팅되어 있고 안쪽에는 특별한 각인이 들어 있습니다. 오, 정말 아름답네요. 내 손가락에 끼워봐도 되겠지요? 물론입니다. 어머니가 반지를 끼우자 조명 아래서 반지가 반짝이며 우아한 광채를 뿜었다. 아버지 역시 반지의 디자인을 살펴보며 감탄했다. 정말 정교하구나. 둘 다 낄 수 있도록 세트로 준비한 건가? 네, 아버님, 어머님 두 분이 함께 같은 디자인에 각각 다른 느낌으로 제작했습. 어머님 반지는 루비와 다이아가 조금 더 화려하게 세팅되었고 아버님 건 조금 더 간결하게 배치했습니다. 부모님은 흡족해하며 서로 반지를 확인했다. 매니저가 한 걸음 다가와 고개 숙여 인사했다. 두 분께 이 반지를 선물하시는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 영광입니. 저희가 직접 만든 특별한 작품이니 오랫동안 아름답게 간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매장에 대해 좋은 평가를 듣고 왔는데 처음엔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네, 그것 때문에 마음고생이 많았습니다만 지금은 정말 많이 배웠습. 그리고 이렇게 직접 뵙게 되어 더더욱 기쁩니다. 손흥민의 어머니가 반가운 미소로 답했다. 덕분에 아주 근사한 선물을 받았네요. 우리 아들이 고생해서 번 돈으로 또 마음을 담아 준비한 거라고 하니 더없이 소중해요. 저희도 감사드립니. 앞으로 저희 매장 많이 찾아주세. 언제든 환영입니다. 매니저는 이번에야말로 진심이 담긴 환영이라는 걸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 손흥민은 계산을 마무리하며 조용히 말했다. 이렇게 구매까지 잘 마무리하게 돼서 조습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 말씀하십시오. 앞으로 이 매장에 찾아올 분들을 그 사람이 누구든지 존중해 주시면 좋겠습. 다들 소중한 순간을 기념하기 위해 오잖아요. 네, 저희가 그 점을 더욱 되새기겠습니다. 결제를 담당하던 직원도 활짝 웃으며 긍정했다. 오늘 손님께서 결제하신 내용 바로 계약서에 기재하겠습. 그리고 혹시 추후에 리사이징이나 추가 각인 같은 수정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 주세요. 알겠습. 감사합니다. 반지를 끼고 기뻐하는 부모님과 함께 상담실을 나오는 순간 주변 손님들이 알아보고 박수를 쳐주었다. 정말 효자시네요, 손흥민 선수. 부모님 반지까지 이렇게 멋있다. 저도 언젠가 여기서 인생의 특별한 순간을 기념하는 보석을 사고 싶어요. 매장 직원들 역시 잔잔한 감동이 올라오는 듯 환한 표정으로 손흥민 가족을 배웅했다. 매니저는 문 앞까지 따라와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앞으로 매장 이미지나 운영 방식이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 오늘은 정말 뜻깊은 날이네요. 모두에게 좋은 방향이 된 것 같아 다행이네요.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날 저녁, 손흥민의 SNS에는 부모님이 반지를 낀 채 활짝 웃는 사진이 올라왔다. 아주 짧은 문구가 함께였다. 신뢰가 만드는 반짝이는 순간. 감사합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좋아요와 댓글이 폭주했다. 역시 멋지다. 부모님 선물이라니. 그 매장 예전에 문제 있다고 들었는데 이번에 확 달라졌다나 봐. 손흥민 선수 인성도 최고네. 저런 경험 겪고도 감사하다고 하다니. 신뢰가 만드는 반짝이는 순간 멋진 말이다. 그 뒤로 매장 측은 공식 홈페이지와 광고에 변화를 주었다. 고객의 소중한 이야기를 함께 만드는 하이엔드 주얼리 숍이라는 새로운 슬로건을 달고 더 친근하고 진정성 있는 이미지로 재정비했다. 응대 매뉴얼을 전면 개편해 본사 교육 프로그램에도 공감과 존중을 핵심 가치로 내세웠다. 며칠 후 본사에서 마련한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매니저가 공식 사과와 함께 소감을 밝혔다. 저희 매장은 더 이상 금전적 능력이나 유명세만으로 손님을 판단하지 않겠습. 모든 분이 특별한 사연과 가치를 담아 보석을 구매하러 오시는 만큼 매장 직원들도 최선을 다해 존중하고 응대하겠습. 저 역시 그날 일로 많은 것을 깨달았고 앞으로도 계속 배우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매니저는 순간적으로 그날의 실수를 떠올렸지만 이제는 부끄러움보다는 각오가 앞섰다. 마지막으로 손흥민 선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 그분께서 보여주신 배려와 조언이 저희 매장의 미래를 바꾸어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 앞으로는 선입견보다 열린 마음으로 더 많은 분께 가치 있는 경험을 제공하겠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온라인으로 생중계되어 실시간 댓글 찬개도 긍정적인 반응이 쏟아졌다. 변화하는 모습 좋네요. 처음엔 어이가 없었는데 이렇게 달라지는 거 보면 그래도 희망이 있네. 손흥민 선수가 대인배다 저 상황에서 불매 운동할 수도 있었는데 인간적으로 멋있고 매장도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잘 지켜봐야겠다. 그날 밤 손흥민은 팀 훈련을 마친 뒤 숙소에서 간단한 인터뷰 요청에 응했다. 비공식적인 채널이었지만 기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며칠 전 있었던 고가 주얼리 매장 사건에 대해 끝으로 한마디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뭐, 저도 놀랐습. 제가 충분히 신분증명을 잘 못한 것도 문제였고 매장 직원분들의 대응도 문제였죠. 그런데 결국 중요한 건 그 일이 기폭제가 되어 서로 배우고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점인 것 같아요. 네, 매장 측에서도 크게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어요. 맞아요. 우리 사회 전체가 사람을 그냥 외형이나 조건으로만 보지 않고 믿음을 주고받을 수 있다면 좋겠습. 특히 서비스 현장에서는 신뢰가 정말 크고 작게 많은 걸 바꾸거든요. 멋진 말씀 감사합니.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그저 서로 존중해주면 되는 간단한 원리라고 생각해요. 저 역시 제 부모님께 꼭 필요한 선물을 살 수 있었고, 매장도 더 나은 길로 간다면 모두에게 좋은 일이죠. 여기에 계신 독자분들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놓인다면 상대의 진심을 먼저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기사가 올라가자 사람들은 댓글로 응원을 보냈다. 진짜 인성갑. 나도 앞으로 누군가 매장에서 고민할 때 외모나 옷차림만 보고 판단 안 해야겠다. 모두 배려하며 사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어. 결국 이번 사건은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라 매장과 사람들의 의식을 바꾼 계기가 되었다.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들은 전보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고급 제품들을 둘러볼 수 있었고, 직원들은 한결 부드러워진 태도로 상담을 이끌었다. 매니저 역시 스스로 깨달음을 실천하려 노력했고, 새로운 매장 홍보 영상에도 직접 등장해 신뢰를 쌓는 것이 최고의 가치다라는 메시지를 강조했다. 한 달 뒤 부모님은 다시 한국에 오셨고, 손흥민은 그 반지를 건네며 결혼 30주년 축하 모임을 열었다. 손님들과 웃으며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이 SNS에 올라오자 또다시 훈훈한 반응들이 이어졌다. 그 매장 역시 정중히 축하 메시지를 보냈고, 반지의 향후 관리 서비스는 평생 무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로써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네요. 그리고 매장의 태도 변화를 이끌었다는 게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그 매장 갈 일이 있다면 훨씬 편하게 갈 수 있겠구나. 음, 게다가 굳이 내가 축구 선수 손흥민이라고 말할 필요도 없을 거야. 그냥 고객으로서 나를 있는 그대로 맞이해 줄 테니까. 정말 마음이 놓인다 그래도 아직은 더 많은 곳이 변해야겠지? 물론이죠. 이런 사건 하나로 세상이 확 달라지진 않지만 적어도 작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어요. 가족들과 친지들이 모인 자리에서 손흥민은 마지막으로 조용히 소감을 전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소중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든 어떤 위치에 있든 한 번 더 신뢰해주고 한 번 더 배려해주면 그게 결국 서로에게 큰 행복이 될 수 있어요. 아버지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흐뭇해했다. 너도 점점 어른이 다 되어가는구나. 고맙다. 이런 선물을 준비해줘서. 아니에요. 저야말로 부모님께 늘 감사드려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사람들은 그날 이후로 고가 매장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혹시 또 무례한 응대를 당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 대신 나도 소중한 고객이니까 당당하게 상담받을 수 있다는 마음이 생겼다. 그리고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하이엔드 주얼리 숍이 의외로 친절하고 진심 어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평판이 조금씩 퍼져나갔다. 마지막으로 손흥민이 팬들에게 전한 말이 크게 회자되었다. 누구나 여유 있고 편안한 모습으로 인정받기를 바랍니. 저 같은 축구 선수도 여러분과 다를 바 없이 한 명의 고객일 뿐이고 한 명의 사람이죠. 우리가 서로 신뢰하고 존중한다면 어떤 매장에서도
어떤 사회에서도 결국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낼 거라 믿습니다. 그 말이 기사로 전해지자 많은 사람이 댓글을 달았다. 신뢰가 만든 결말. 너무 멋지네요. 나도 앞으로는 사람을 외모나 선입견으로 판단하지 않고 최대한 배려하겠다. 저런 성숙한 태도를 보면서 우리도 배우자. 핫해진 매장 분위기도 한번 직접 가보고 싶다. 이젠 아주 환대해 줄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시작은 불쾌하고 불편한 갈등이었지만 끝은 매장도 손흥민도 그리고 지켜보던 사회도 한 단계 성숙해지는 결과로 이어졌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신뢰가 있었다. 누구든 잠깐의 외형에 속을 수 있고 누구든 실수할 수 있지만 결국 진정한 믿음과 소통이 쌓이면 관계는 회복되고 더욱 단단해진다. 그럼 여러분도 혹시 어딘가에서 비슷한 상황에 놓인다면 스스로를 믿고 당당히 나아가길 바랍니. 그리고 상대방도 존중해주는 마음을 잊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마침내 우리는 서로를 향해 문을 열어줄 수 있을 테니까요. 어느 팬이 남긴 이 댓글이 인터넷을 떠도는 수많은 이야기 속에서 유난히 반짝였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그 반짝임을 공유하며 다시금 앞으로도 세상이 조금씩 나아질 수 있다고 믿게 되었다.